주역 51강 중뇌 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우리 일상언어에서 보통 우레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말의 우레는 천둥을 의미하며 주로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번개는 빛이 번쩍번쩍하는 방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진께가 장남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정께 다음에 온다는 사실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은 통치의 정통성과 관련된 보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고대 왕제 속에서는 장남, 즉 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께는 정의 대권을 이어가는 우레와 같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공구와 계신을 상징합니다. 본질적인 존재의 두려움이 없는 자는 권력을 계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진괴는 암암리 이러한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요인 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왕래리어, 억무상, 유사. 뭐니뭐니 해도 유고는 천자의 자리입니다. 그 위가 정하지 않지만 중을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요이기 때문에 유순하며 포용력이 강합니다. 구사에서는 진이 구렁텅이에 빠져 힘을 잃었지만 천자의 자리에서는 다시 위세가 드높습니다. 여기 왕래라는 표현은 보통 괴풀이에처럼 상하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은 이전에 온 것이고 레는 새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9의 경례가 왕년에 쓸고 간 자리에 구사로부터의 경례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계의 중첩 현상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래진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월에는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고 친구로 인한 손재수가 따르게 됩니다. 이사도 시기가 오지 않았으며 노총각도 장가가기는 힘들겠습니다. 내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월은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고 친구로 인한 손재수도 따릅니다. 이사도 시기가 오지 않았으며 노총각도 장가가기가 힘듭니다. 여행도 주말 여행 정도라면 그런 데로 떠나되 긴 여행이라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이일 저일 손대는 일마다 손재수가 따르고 구솔수까지도 병행하지만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기 마련입니다. 3, 4월을 살펴보죠. 재물이 조금 들어오다 곧 나가버립니다. 번창했던 사업, 절정에 올랐던 인기 등이 점차 쇠해가고 있으니 윗사람이나 선배들과 함께 상의함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달에는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차 피치 못해 떠나는 출장은 건강을 조심하고 먼 여행, 소송, 이사, 실물 등은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5월, 6월을 살펴보죠. 분수를 지키지 않고 경고망동하면 하던 사업에 착오를 안겨줄 것입니다. 사업가는 특히 6월 달에 이익을 생각 말고 손실을 밝은 자세로 임하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능력이 맞는지 살피고 그동안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이 합당한 것인지를 자성할 일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고 겸손해 하기 바랍니다. 7, 8월을 살펴보죠. 귀인의 도움으로 작은 것을 팔고 큰 것을 얻습니다. 연분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부동산 매매도 회복되어
팔고 싶어 하던 물건은 곧 처분되며 매입하는 쪽도 유리합니다. 장기간 여행,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도 고향을 찾아오는 달이니 모든 일들이 성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9월, 10월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걱정이 없으니 평탄한 운수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조를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시기는 아니지만 남녀가 서쪽과 남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달입니다. 주색으로 재물과 명예를 손실할 것이나 지나친 과음으로 건강이 약해질 것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자연스러워 이사를 하고 싶지만 살던 장소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11월과 12월을 살펴보죠. 작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젊은 남녀는 혼인을 하면 화려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상하가 서로 화목하니 가정, 사회, 직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매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밀고 나가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이성 문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후일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평생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한 가지 일에 전력을 쏟을 때입니다. 선배나 윗사람의 협력을 얻으면 만천하의 이름을 떨칠 만큼 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꾀는 여성에 한하여 성공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범한 일이어야 합니다. 부직자는 경쟁이 심하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목적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노력하고 직장인은 자리를 고수함이 현명합니다. 건강면은 체질적으로 청년기부터 고혈압, 신경통, 간장병, 불면증 등에 침투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중년기에 이 같은 질병이 재발되면 악화돼서 위험 신호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뇌작용이 민감하여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단에 의사의 진단보다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자신이 알아서 치유함이 좋을 것입니다. 36세 때 찾아온 신경통은 평생 치료되기가 힘들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문화사업이라면 이익은 적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전 융통은 친구에게 부탁하면 되겠고 금전적으로는 부자유스럽지는 않겠으나 화려한 생활로 낭비가 따릅니다. 이에 손재수가 따르니 교재비를 줄이고 매사에 주의를 요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비슷하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궁합을 살펴보죠. 연분이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니 초혼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혼담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즐기는 데에는 좋은 상대지만 진지한 면이 없는 관계입니다. 들뜨기 쉬우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또 다른 상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 중 사귄 상대라면 좋은 인연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23살, 27세이며 남자는 26세, 29세, 34세의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궁을 살펴보죠. 차분하고 착실하며 어떤 곤경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정신이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즉 사랑을 구사할 줄 알고 고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라는 뜻입니다. 출산은 약간의 난산이나 아들입니다. 시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모처럼 합격을 했는데 사소한 일로 자퇴할지도 모릅니다. 즉 생활이 만성화되어 매사가 싫고 기력이 쇠퇴하는 상태를 맞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앞날은 밝아집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역으로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면을 살펴보죠. 전근, 전직 때문에 이사를 하면 길합니다.
기발하고 개성적인 힘을 과시하는 깨끗하고 웅장한 설계에 의한 저택, 대도시의 에너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계절 감각도 만끽할 수 있는 도시와 교외의 중간쯤에 남의 설계가 아닌 자기 설계로 세운 웅장한 집이 매우 좋습니다. 행운의 빛깔인 진홍이나 노랑, 보랏빛 등을 넉넉히 살려서 실내 장식도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살려서 설비해야 합니다. 방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이사의 길일은 9일, 18일, 27일입니다. 지금까지 51강 중뇌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